2013년 4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신규 검사에 합격한 용기의 각인 사항과 그 기호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내용적은 V, 최고 충전 압력 FP, 내압 시험 압력 TP, 용기의 질량 M. 자, 틀린 것은 4번의 용기의 질량이 되겠죠. 자, 내용적 V, 이거 볼륨, 그죠? V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 충전 압력, 풀 프레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FP, 내압 시험 압력, 우리가 테스트 프레셔, 시험 압력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TP가 되겠고, 또 하나 여기서 AP가 있죠. 우리가 AP 해서 이거는 기밀 시험 압력입니다. 기밀 시험 압력이니까 에어 테스트, 그죠? 에어 테스트, 공개 세나 안 세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P, 용기의 질량은 W입니다. 웨이트. 그죠? 자, 그래서 1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다. 자, 이번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화방지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는 곳, 그 이전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역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발의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관계없는 내용은 주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주간에서 분기한 지관 또는 분기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사용하는 끝단, 그죠? 이 끝단. 그래서 이 앞에 우리가 역화방지 장치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간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를 외우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끝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설명이 틀렸다. 자, 3번에 아세틸렌 용접 용기 내압 시험 압력으로 옳은 것은, 자, 내압 시험 압력 TP입니다. 자, TP는 여기서는 지금 최고 충전 압력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 충전 압력 FP의 3분의 5, 그죠? 3분의 5배.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연성 가스의 제조 설비 또는 저장 설비 중 전기 설비 방폭 구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가스는, 자, 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가연성 가스는 방폭 설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암모니아, 브로모메탄 및 공기 중에서 자기 발화하는 가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방폭 설비뿐만 아니고 암모니아와 브로모메탄, 자, 이 두 개는 분류는 가연성 가스지만, 분류 자체는 가연성 가스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가연성 가스의 어떤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브로모메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에서 안전구역 설정 시 사용하는 안전구역 안에 고압가스 설비 연소 열량 수치의 값은 얼마 이하로 정해져 있는가. 자, 이것은 6에 6 곱하기 10의 8승 이하로 한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규정된 값입니다. 수치. 문제가 이제 거의 이거는 저도 한 번, 요번 회차 그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LP가스 사용시설에서 호스에 기르는 연소기까지 몇 메다 이내로 해야 하는가. 자, LPG 사용시설의 호수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소기까지는 3m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m 이내. 7번 액상의 염소가 피부에 닿았을 경우 조치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염소는 우리가 물과 반응해서 염소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로서 씻어낸다. 물론 이제 다량의 물입니다. 다량의 물로서 씻어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8번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시설 저장실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고압가스 용적이 300세제곱미터를 넘는 저장 설비는 보호시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 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한다.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5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가해성 가스 및 독성 가스를 보관하는 용기 보관실의 면적은 각 과가스별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자, 시설 기준 보시면은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용적 300세제곱미터, 액화가스는 3톤이 넘는 보호시설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각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요 내용이 이제 4m가 되겠죠, 그죠? 3번이 되겠습니다. 아세트렌 용기에 다공질 물질을 고루 채운 후 아세트렌을 충전하기 전에 침륜시키는 물질은, 자, 이거는 뭐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다공물질, 물론 다공물질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아세트렌은 가압을 할 경우 분해 폭발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용기에 우리가 충전할 때 다공물질, 그러니까 규조토, 목탄, 뭐 활성탄, 실리카겔, 성면, 자, 이런 다공성 물질을 충전하고 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다공, 그러니까 미세한 공간이죠. 그런 공간에 우리가 아세톤 또는 디메틸 포름아미드, DMF입니다. 용제를 주입해서 거기에다가 아세트렌을 용해시켜서 분해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용해가스로 분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공성 물질이라면은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그 다음에 침륜제, 그러면 그 다공 물질 그 안에 있는 작은 공간을 채우는, 그죠? 그래서 아세트렌을 녹여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물질, 그게 이제 침륜제 해서 아세톤, 디메틸 포름아미드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운전 중인 액화석유가스 충전 설비의 작동 상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주기는, 자, 운전 중인 상태에서의 점검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수소와 다음 중 어떤 가스를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그 충전 용기와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수소뿐만 아니고 가연성 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그죠? 동일 차량에 산소를 적재를 할 수 있지만 그 충전 용기와 밸브가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우리가 조연성 가스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브 방향을 마주보도록 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LP 가스가 누설될 때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냄새가 나는 물질의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냄새를 측정합니다, 그죠? 냄새 측정법 이렇게 되는데요. 자, 먼저 유취실법, 주사기법, 냄새 주머니법, 오도미터법,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에 의한 방법, 뭐 가스 분석에 의한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이제 유취실법, 여기는 무취실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공간에, 그죠? 어떤 공간에 냄새가 없는 공간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가스를 넣는 겁니다. 가스를 넣어서, 그러면 다른 냄새가 있다, 유취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취, 다른 냄새가 있다는 거죠. 그 냄새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스 냄새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인지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가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무취실, 그죠? 뭐 냄새가 나지 않는 빈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가스를 넣어서 측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의 유취실법, 자, 요것은 틀렸다. 자, 13번에 독성가스 허용농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시간 가중 평균 농도, 단시간 노출 허용농도, 최고 허용농도, 순간 사망 허용농도. 자, 이렇게 네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틀린 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농도 측정, 그죠? 화학 농도의 어떤 종류 측정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시간 가중 평균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 가중치를 준 거, 1일 8시간, 주 40 이렇게 해서 유해 물질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시간 노출, 이래서 15분간 연속해서 노출됐을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고 허용 농도, 그죠? 그래서 작업 노출에서 순간적으로 넘어서는 안 되는 유해 물질의 농도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종류에 관계없는 것은 4번의 순간 사막 허용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적 94리터인 에카프로판 용기의 저장 능력은 몇 킬로인가? 단 충전 상수 C는 2.35다 이렇게 되는데, 용기의 충전량은 C분의 V, 충전 상수 분의 내용적 C분의 V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요거는 뭐 94를 그죠? 2.35로 나눠주면 40kg. 그러니까 리터를 최적을 중량으로 바꿔주는 어떤 상수값. 이 상수라는 것은 각각의 가스마다 정해져 있는 수치죠. 그래서 에카프로판은 뭐 상수가 2.35다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는 어떤 수치입니다. 그게 뭐냐면 리터를 중량으로 바꾸기 위한 수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뭐냐, 1kg는 2.35 리터다, 이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 94리터를 중량으로 바꾸려면 나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킬로그램을 리터로 바꾸려면 곱하기 상수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가연성 가스의 제조 설비 중 일종의 장소에서 변압기의 방폭 구조는, 자, 여기 표상으로 요거는 그대로 뭐 문제 자체가 이거는 한두 번 나오긴 하는데, 그죠?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일종 장소의 변압기, 그죠? 변압기 종류에 따른 방폭 구조입니다. 이건 뭐냐, 내압 방폭 구조, 그죠? 내압 방폭 구조. 자,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실외 저장소에 보관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실외 바깥에 저장합니다. 자, 보관 장소의 경계 안에서 용기를 보관해야 된다. 용기는 눕혀서 보관할 것. 자, 충전 용기는 항상 4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충전 용기는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럼 틀린 것은 뭡니까? 2번. 눕혀서 보관하는 거. 그죠? 이거 뭐죠? 차량에 적재할 때 거기서도 나오죠. 그죠? 요거 비슷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차량에 눕혀서 적재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용기는 세워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용기는 뭐 40도 이하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사광선, 그 다음에 지금같이 눈비를 피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당연히 뭐 경계 안에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와의 최소 몇 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자, 이것도 그대로 또 나왔죠. 그죠? 이거 자주 나옵니다. 60, 30, 15 조건은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죠? 80이라는 조건은 없어요. 자, 먼저 60 보시면은 계량기와 개폐기, 그죠? 전기 계량기와 전기 개폐기입니다. 그 다음에 30cm는 굴뚝, 전멸기 및 전기 접속기. 그 다음에 15cm는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 개폐기하고 전멸기하고 이렇게 뭐 통상 이렇게 헷갈립니다. 전기 계량기와 전기 전멸기 이렇게 되는데요. 요것만 좀 해주시면 되죠. 15cm는 전선이니까, 그죠? 전선. 자, 그 다음에 산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고압의 산소와 유질의 접촉은 위험하다. 과잉의 산소는 인체에 유해하다. 내화성 재료로 주로 납이 사용이 된다. 산소의 화학 반응에서 과산화물은 위험성이 있다. 자, 먼저 유지료와 접촉을 하면 당연히 위험하죠. 그죠? 기름하고 우리가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과잉산소. 그래서 산소는 우리가 뭐 18에서 22% 이렇게 되죠.
그 이상 또는 그 이하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산화성 재료는 주로 납을 사용한다. 산화성 재료, 산화이라면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녹슨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하고 화학적인 반응인데, 내산화성 재료로 쓰는 거, 우리가 노간석에 쓰는 거 뭡니까? 주로 알루미늄. 그죠? 이거죠? 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산소의 화학 반응에서 과산화물은 위험성이 있다. 과산화물. 그죠? 이건 뭐 폭발의 위험성을, 과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충격이라든지 또는 물 이런 것들하고 또 결합했을 경우 산소 공급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재검사 용기에 대한 파기 방법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한다. 허가 관청에 파기의 사유, 일시, 장소 및 인수 시한 등에 대한 신고를 하고 파기할 것. 잔가스를 전부 제거한 후 절단할 것. 파기하는 때에는 검사원이 검사 장소에서 직접 실시할 것. 그래서 불합격 제품입니다. 그래서 재검사에 불합격된 용기는 파기를 합니다. 파기를 하는데 원형으로 가공할 수 없도록 파기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잔가스, 내부에 가스가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검사원이 검사 장소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설명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의 기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내버스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CNG의 주요 성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CNG, LNG, 뭐 ANG 이렇게 쓰고 있는데, 뒤에 붙어 있는 NG가 내추럴 가스입니다. 그죠? 내추럴 가스. 그래서 내추럴 가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메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다. 메탄. 자, 액화석유가스 냄새 측정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험가스란 냄새를 측정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를 기화시킨 가스를 말한다. 자, 시험 잘한, 미리 선정한 정상적인 후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냄새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자, 시로 기체란 시험가스를 청정한 공기로 희석한 판정용 기체를 말한다. 희석 배수란 시록 기체의 양을 시험가스의 양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용어 설명 틀린 거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시험자란 미리 선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패널이 되겠습니다. 그죠? 패널. 그 다음에 시험 잘한, 시험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시험을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시험을 감독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험자다 이렇게 되겠죠. 실제 실험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미리 선정을 해서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 사람이 냄새가 뭐 제대로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자의 어떤 용어에 부합이 되겠죠. 그래서 냄새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패널은 미리 선정된 냄새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자, 가스 폭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폭발 범위가 넓은 것은 위험하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죠? 폭갱은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크다. 안전 간격은 큰 것일수록 위험하다. 가스의 비중이 큰 것은 낮은 곳에 체류할 위험이 있다. 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 간격은 좁을수록 위험하다. 그죠? 그 틈으로 전파되는 불을 붙였을 때 화염이 외부로 전파되는 그 간격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좁으면 좁을수록
위험하다, 위험한 가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전간격이 큰 것일수록 안전하다, 이렇게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것이 위험 간격입니다. 자, 독성가스의 저장 탱크에는 그 가스의 용량이 탱크 내용적의 몇 프로까지 채워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기본적으로 탱크에 저장을 할 때는 90%로 초과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과충전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용량은 통상 90%. 얘가 10% 정도는 뭐다, 우리가 안전공간, 그죠? 안전공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90%가 되겠습니다. 자, 24번에 과가스 특정 제조시설에서 상용압력 0.2MPa 미만의 가연성 가스 배관을 지상에 노출하여 설치 시 유지해야 할 공지의 폭 기준은, 자, 그래서 이것은 상용압력 기준으로 했을 때 0.2에서 1MPa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0.2 미만, 0.2에서 1MPa 미만, 1MPa 이상에서 공제의 폭은 5m, 9m, 1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2MPa 미만의 경우에는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과가스 공급자 안전점검 시 가스 누출 검지기를 갖추어야 할 대상은, 가스 누출 검지기는 가연성 가스, 가스 누출 시험지는 독성 가스. 그래서 검지기와 시험지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가스 누출 검지기는 가연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과가스 설비에 설치하는 압력계의 최고 능금 범위는, 그래서 압력계는 1.5배 이상 2배 이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압력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눈금판입니다. 그죠? 이 눈금의 범위가 최소 1.5배 이상, 최대 2배 이하의 눈금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야 된다. 자, 과가스 특정 제조시설에서 과가스 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스트란 충전용 교체 밸브는 충전하는 장소에 직접 설치한다. 에어졸 제조시설에는 정량을 충전할 수 있는 자동 충전기를 설치한다. 공기액화 분리기로 처리하는 원료공기 흡입구는 공기가 맑은 곳에 설치를 한다. 공기액화 분리기에서 설치하는 피트는 양호한 환기 구조로 한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1번에 아스트란 충전용 교체 밸브는 충전하는 장소에서 격리해서 설치를 한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외부의 어떤 점원에 의해서 이 폭발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해서 설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정압기를 2013년에 설치하였다. 이 중 정압기의 분해 점검 완료 시기로 옳은 것은, 자, 정압기의 경우는, 그죠?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3년에 설치를 했다. 그죠? 13년에 설치했으니까, 이 문제 자체가 뭐 그대로 지금 보시면은 13년도 문제니까, 그죠? 최초 3년은 1회, 3년까지는 1회 이상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언제까지? 3년 후인 2016년까지는 1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2016년이다. 자,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장에서 가스 충전 준비 및 충전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는 저장 탱크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정지를 한다. 안전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둔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를 한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5시간 이상 연속하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저장 탱크에 접속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틀린 설명은 3번에, 그죠?
고정목 정지목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내용적, 그죠? 내용적 1만 리터 이상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용적 5천 리터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기준점이 틀리죠. 그래서 5천 리터 이상의 경우에는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를 한다. 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장량 1000만 킬로인 산소 저장 설비는 제1종 보호시설과 거리가 얼마 이상이면 방호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장 능력 만이니까, 그죠? 그래서 1만 초가 2만 초가 3만 초가 4만 초가, 자, 요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 1만 이하가 되겠죠. 만이니까 1만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종 보호시설가는 얼마? 12m. 그래서 이거 저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9천인가 그 수치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요거는 12, 14, 16, 18, 20. 그죠? 2m씩 증가를 하죠. 8, 9, 그 다음에 11 넘어가고. 요때는 요소부터는 2씩 지금 증가했다가 또 1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수치 증가의 어떤 그 내용을 보시고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압력계 측정 방법에는 탄성을 이용하는 것과 정기적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 중 정기적 변화를 이용하는 압력계는, 자, 정기적 압력계는 피해조 전기 압력계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전기 저항식, 그 다음에 스트레인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피해조 전기 전압계, 전기식 압력계 또는 뭐 전기 저항식 압력계 이러면 이거는 우리가 전기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실제 딱 보면 그냥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 스트레인 게이지, 자, 요거는 명칭만 봐가지고 이게 전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자주 나옵니다. 그죠? 자, 금속 재래에서 고온일 때 가스에 의한 부식으로 틀린 것은 산소 및 탄산가스에 의한 산화, 암모니아에 의한 강의 질화, 수소가스에 의한 탈탄작용, 아시틀렌에 의한 황화작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온일 때 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다른 것들은 뭐 어떤 변화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지만, 그죠? 산화작용, 뭐 질화작용,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죠? 근데 아스트레인의 경우는 금속하고, 금속 재료하고 결합을 했을 때는 뭡니까? 아스틸라이드. 폭발성 물질인 아스틸라이드를 생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식이라기보다, 부식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리피스 미터로 유량을 측정할 때 갖추지 않아도 되는 조건은, 자, 관로가 수평일 것, 정상류 흐름일 것, 관속의 유체가 충만되어 있을 것, 유체의 전도 및 압축에 영향이 클 것. 자, 오리피스 미터는 기본적으로 배관에 오리피스 판, 이렇게 얇은 판을 우리가 직관에 넣어서 그 전후의 압력 차이, 차압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유량을 측정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수평일 것, 정상류 흐름일 것, 이게 뭐 흐름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체가 충만되어 있을 것,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체의 전도 및 압축의 영향이 클 것, 자, 이렇게 어떤 다른 영향을 많이 받아버리면 정확한 차압을 통해서 측정할 수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 자체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4번에 액화석유가스용 강제 용기란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내용적이 얼마 미만인 용기를 말하는가. 자, 그래서 액화가스는 기본적으로 20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강으로 만든 용접 용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최대 125리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나사 압축기에서 순 로터의 직경이 150mm, 로터 길이가 100mm, 회전수가 350rpm이라고 할 때 이론적 토출량은 약 얼마인가? 단 로터 형상에 의한 개수 CV는 0.476이다. 압축기 우리가 피스톤 압출량 계산식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을 요거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K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터 형상에 의한 개수, 그죠? 그래서 나사 압축기라는 것은 이렇게 나사가 순나사, 암나사 이렇게 맞물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터의 어떤 형상에 따라서 개수의 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100% 이제 그 면적을 구한다고 해서 그 100%의 면적이 압출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사에 따라서 형상 개수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로터의 지름 D의 3승, 그죠? 그 다음에 D분의 L, 지름과 길이, 그 다음에 N, 회전수죠. 요거는 이제 60은 구하는 값이 시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60은 해주고 안 해주고입니다. 그죠? 여기 N, RPM은 분당 회전수입니다. 그죠? 분당 회전수인데 만약에 답이 시간을 요구한다 이라면 했을 때는 이제 60을 곱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대입하시면 형상계수 0.476에 지름 미리 단위이기 때문에 답이 요구하는 것은 메다 단위죠. 그래서 바꿔주시면 0.15의 3승 곱하기 0.15분의 0.1 곱하기 350 rpm이죠. 그렇게 했을 때 0.37이 나온다. 자, 36번. 과가스 설비는 그 과가스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 충전형 지관에는 탄소 함유량이 얼마 이하의 강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서 이제 과가스 설비,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이죠. 배관의 재료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스 설비 배관에는요, 그 재료 자체가 가스의 종류, 뭐, 온도, 성질, 자, 압력에 적합한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그런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아세틸렌을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세틸렌은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지만 동합금을 사용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이나 동 함유량이 62%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충전용 지관에는 탄소 함유량이 0.1% 이하의 강을 사용한다. 자, 요 두 개의 조건이 좀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가스 설비 이렇게 봤을 때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성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그냥 적합한 거 쓰면 된다 이렇게 있지만은 딱 기준을 정해준 게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은 동이나 동합금 우리가 62%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 함유량은 0.1% 이하의 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아세틸렌이라는 용어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가스 설비에서의 배관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이제 탄소 함유량의 기준을 잡아라 이라면 아세틸렌에 접촉하는 재료, 그래서 0.1%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7번 고압식 액화산소 분리 장치의 원료 공기에 대한 설명 중, 자, 틀린 것은, 자, 탄산가스가 제거된 후에 압축기에서 압축을 한다. 압축된 원료 공기는 예냉기에서 열교환하여 냉각된다. 건조기에서 수분이 제거된 후에는 팽창기와 정류탑의 합으로 열교환하며 들어간다. 압축기로 압축한 후 물로 냉각한 다음 축냉기에 보내진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고압식 액화산소 분리 장치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공기의 압축은 원료 공기를 일정한 압력까지 압축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기의 냉각과 액화, 그 다음에 공기의 정류, 그 다음에 한냉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초저온으로 열교환하고 뭐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로 냉각한 다음에 축냉기로 보내지는 과정은 따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지금 여기에 다 이제 포함되는 과정 중에 설명이 들어있지만 4번의 내용은 없습니다. 자, LP가스 수송관의 이온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패킹 재료로 적합한 것은,
그래서 LPG는 유지류 천연 고무를 녹이는 용이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합성 고무, 우리가 실리콘 고무를 사용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합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리콘 고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연 고무를 녹인다 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킹 재료는 통상 뭐 고무를 쓰겠죠. 고무를 쓰는데 천연 고무를 쓰지 않고 합성 고무를 쓴다. 자, 39번 회전 펌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압에 적당하다, 점성이 있는 액체의 성능이 좋다, 송출량의 맥동이 거의 없다, 왕복 펌프와 같은 흡입 토출 밸브가 없다. 여기서는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회전식 펌프의 특징의 설명 중에서는 왕복 펌프와 같은 흡입 토출 밸브가 없는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공기액화 분리기에서 이산화탄소 7.2kg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건조제의 양은 약 몇 킬로인가? 자, 이산화탄소와 수산화나트륨 반응식을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산화탄소 1몰,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은 2몰, 1대2입니다. 1대2.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산화탄소 7.2kg 우리가 중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분자량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분자량 자체가 1몰당 44kg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나트륨의 경우는 수산화나트륨 경우 나트륨이 NA가 분자량이 23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와 수소는 뭐 우리가 다 했던 거고 16g, 16kg고요. H 1kg가 되겠죠. 그래서 토탈 40kg. 그러니까 2몰이니까 8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44kg가 44kg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은 80kg다. 그죠? 그래서 44 대 80이 되겠고요. 그러면 현재 이산화탄소가 7.2kg가 있으니까 얼마? X 값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3.09kg다. 이렇게 13kg가 되겠습니다. 자, 41번에 염화메탄을 사용하는 배관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속은, 그래서 염화메탄은 알칼리, 마그네슘, 아연, 알루미늄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알루미늄 오늘 사용하면 안 된다. 그죠? 4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온 장치에 사용하는 금속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탄소광이 되겠죠. 탄소광의 경우는 저온 취성, 우리가 저온이 됐을 때 강도가 약해지는, 그죠? 강도가 약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탄소광이 되겠습니다. 자, 관내에 흐르는 유체의 압력 강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저압배관 유량 계산식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그죠? 그래서 이제 유체의 압력 강화, 요 설명은 압력 강화 자체는 가스 비중 배관 길이에 비례한다. 그죠? 그래서 허용 손실 H는 S, L 요거하고 비례합니다. 그죠? S는 비중, L은 길이. 그죠? 이 값이 커지면 위의 값도 당연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비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관경과는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관경의 5승과는 반비례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틀린 설명은 4번. 그죠? 압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식에서는 압력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44번 액화 석유가스 저장 탱크 지붕 시공 시 지붕에 대한 좌굴 강도를 검토하는 경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좌굴 강도라는 것은 압축 하중을 기둥이 받을 때 기둥이 꺾는 횡방향의 변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기둥이 이렇게 횡방향으로 이렇게 변형되는 거, 그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좌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스 압력, 그 다음에 탱크의 지붕판 및 지붕뼈대의 중량, 지붕 부위의 단열재의 중량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부 탱크 재료 및 중량은 관계가 없다. 그죠? 그래서 탱크가 뭐 이렇게 있을 경우에, 저형 탱크가 있을 경우에 이 내부의 압력이라든지, 그죠? 이 받치는 어떤 받침재의 기둥의 어떤 변형을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4번에 이 내용은 설명이 관계가 없다. 자, 연소기의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스 온수기나 가스 보일러는 목욕탕에 설치할 수 있다. 자,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 등을 통과하는 때에는 금속 외에 불연성 재료로 단열 조치를 한다. 배기팬이 있는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 연소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기팬의 배기가스와 접촉하는 부분은 불연성 재료로 한다.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할 때에는 환풍기 또는 환기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 온수기나 가스 보일러의 경우는 이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목욕탕,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공간에서 작동을 시킬 경우에는 우리가 뭡니까? 질식사고 이런 현상 또는 발생가스에 의한 중독사고, 그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것 같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목욕탕이라는 곳은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렸다. 자연계에 아무런 변화도 남기지 않고 어느 열원의 열을 계속해서 일로 바꿀 수 없다. 즉 고온 물체의 열을 계속해서 일로 바꾸려면 저온 물체의 열을 버려야만 한다라고 표현되는 법칙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열역학 법칙은 영법칙부터 보면, 영법칙은 열평형이죠. 열평형.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섞으면 평균 온도가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법칙은 에너지 보존. 열은 열로 바뀔 수 있다. 그죠? 이런 내용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 계속해서 일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열의 열을 계속해서 일로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법칙하고 영법칙과 1법칙은 지금 일단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법칙. 2법칙은 일은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일로 100%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의 열 효율 기간은 없다. 왜? 열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저온 물체로 열을 버려야만 한다. 그죠? 그래서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손실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3번에 2법칙이 되겠습니다. 3법칙은 뭐예요?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절대 온도 0도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 프로판의 폭발 범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프로판은 폭발 범위가 2.1에서 9.5 이렇게 되겠습니다. 2.1에서 9.5. 지금 보기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사치의 값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0.1씩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만은 2.2에서 9.5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48번 다음 중 액화석유가스 주성분이 아닌 것은 LPG입니다. 액화석유가스니까요. LPG의 주성분은 프로판, 부탄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렌, 그 다음에 부틸렌 이렇게 되죠. 그래서 헵탄이 관계가 없다. 자, 과학가스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MPa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학가스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압력은 어떠한 압력을 말하는가?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뭡니까? 측정하는 압력이 되겠죠. 1MPa 이상의 압력. 그죠? 압력은 우리가 대기압, 계기압 있고요. 그 둘을 합한 절대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대기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표준 대기압.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니까요. 통상 우리가 1atm. 그죠? 그래서 1.0332kg/제곱cm. 그러면은 0.1MPa 이렇게 되죠. 그 이상이 되는 압력.
그러면은 뭐다? 우리 게이지 압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비중병의 무게가 비었을 때는 0.2kg, 액체로 충만되어 있을 때는 0.8kg였다. 액체의 최적이 0.4L라면 비중량은 얼마인가? 자, 문제에서는 비중량을 계산하라 이랬죠. 그러면 비중량이라는 것은 최적의 중량 값입니다. 그죠? 근데 최적은 일단 뭐 단위는 놔두고 최적은 0.4L입니다. 그죠? 0.4L고 중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액체의 비중량이라는 거죠. 액체의 비중량을 구하는 거니까 병의 무게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비었을 때 무게가 0.2kg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들어갔을 때 0.8kg. 그러면은 병의 무게는 0.2kg니까 액은 0.8-0.2에서 0.6이 되겠습니다. 그죠? 0.6 kg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비중이 나오고요. 비중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를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서 리터 단위인데 이거를 세제곱미터 단위로 바꿔주려면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kg/L가 나오는데 양쪽에 곱하기 1000을 해주면 1000L가 1세제곱미터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1500kg가 된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스를 그대로 대기 중에 분출시켜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전부 불꽃의 주변에서 취하는 연소 방식은, 자, 여기서는 이제 1차 공기, 2차 공기 개념을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공기란 연소장치 안에서 연료와 혼합된 공기를 1차 공기라고 하고요. 2차 공기는 연소장치 밖에 대기 중의 공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서 공기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공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전 1차 공기식, 이거는 100% 1차 공기를 쓰는 거니까요. 자,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전식과 세미분전식, 그러면은 얘들은 보시는 것과 같이 1차 공기와 2차 공기를 비율로 이렇게 취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화식이 2차 공기를 100% 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주요 특성이 아닌 것은 공기보다 가볍다. 천연가스는 주성분이 메탄이니까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죠? 메탄이 주성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발전용, 일반 공업용 연료로도 널리 사용이 된다. LPG보다 발열량이 높아 최근 사용량이 급격히 많아졌다. 통상 우리가 LPG의 발열량은 약 한 24,000kcal라고 하면 우리가 뭐 LPG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1,4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2배 이상 발열량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LPG가 훨씬 발열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다음 중 엔트로피의 단위는, 자, 엔트로피는 절대온도분의 열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엔트로피란 물질의 어떤 연력학적 변화를 일으킬 때 그 변화된 온도를 열량으로 우리가 나눈 값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열량을 온도로 나누는데 그 온도 자체가 절대온도입니다. 그래서 열량을 절대온도로 나눈 것,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온도 값이 들어가 있는 거, 켈빈 온도, 절대 온도가 되겠죠. 그러면 4번입니다. 그죠? 4번. 근데 여기에 이제 단위에서 보통 우리 킬로칼로리 퍼 K로 보면 되지만 킬로그램이 들어간 것은 뭐냐면 비엔트로피, 그러니까 1kg에 대한 단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4번이 맞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절대압은 게이지압 플러스 대기압이다.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진공압이다. 대기압은 진공압보다 낮다. 1atm은 1033.2kg per 제곱미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맞죠. 그죠? 그래서 계산식 보면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죠.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 그러니까 여기서 대기압이 요만큼이면 게이지 압력은
올라가는 것이고 대기압에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진공압은 대기압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기압은 진공압보다 높죠. 그죠? 그 다음에 1atm 값을 킬로그램 단위로 하게 되면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 우리가 1.0332kg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 자, 55번에 수분이 존재할 때 일반 강제를 부식시키는 가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황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56번 브로마수소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브로마수소는 독성가스면서 오존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요. 분자량은 81로 공기보다는 무거운 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가스고 기체는 공기보다 가볍다 이렇게 되는데 요 내용이 틀렸네요. 그죠? 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증기압이 낮고 비점이 높은 가스는 기화가 쉽게 되지 않는다. 다음 가스 중 기화가 가장 안 되는 가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화가 가장 안 되는 가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점이 높은 가스, 그죠? 비점이 높은 가스는 기화가 쉽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액체 상태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메탄 같은 경우는 비점이 마이너스 162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기체라는 거죠. 거의 기체 상태라는 겁니다. 그죠? 액화를 시키려면 마이너스 162도까지 낮춰야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화가 가장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비점이 가장 높은 거. 그래서 4번에 부탄이 되겠습니다. 절대 온도 40K를 랭킨 온도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데, 켈빈 온도를 랭킨 온도로 바꿀 때는 곱하기 켈빈 온도에 1.8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 자,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부치제 중 DMS의 냄새는, 자, 이 냄새 3개를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죠? 이건 그냥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DMS는 마늘 냄새. 그죠? 자, 60번에 용도시 1atm인 표준 상태에서 공기와의 같은 부피에 대한 무게 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죠? 공기와 같은 부피. 그럼 공기하고 비교를 한 거죠. 비교를 한 거. 그러면은 무게의 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게의 비. 그럼 공기의 무게는 얼마? 29g. 그 다음에 그 가스의 분자량이죠. 그죠? 분자량 M. 이 두 개를 비교를 한 거. 뭡니까? 비교한 중량의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